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상현입니다. 우리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수종합반 학원에서도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오신 만나뵙는 분들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이 공부 방법에 대한 좀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중재를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만나뵙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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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진 엄마 강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아들이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저도 나름 학원에서 20년 아이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만 너무 잘 들어가지고 좋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분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셔서? 엄마가 20년차 학원 강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 입장에선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에선 그냥 그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의 얘기로만 좀 들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막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엄마는 학원 20년차 강사시다 보니까 뭐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많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너처럼 아니면 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찡찡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똑같이 다 나는 엄마한테 입시생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의 소중한 아들인데. 아, 그쵸. 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마치 학원생한테 얘기하듯이. 맞습니다. 너의 앞날을 위하여 다른 친구들한테는 돈을 받지만 너에겐 돈을 받지 않고 그쵸. 공짜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잔소리로만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친구는 기숙형 학교잖아요, 그죠,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지 않아요? 주말에 와서도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아, 주말에 공부를 안 해요, 일단?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편식 공부를 해요. 자기 좋아하는 과목만 하니까 저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는? 기숙사에 살면은 이제 집에만 오면 약간 천국이다, 안식처다, 휴식처다라는 생각을 제가 저절로 하다 보니까 마음도 해이해지고 정신도 해이해지고 하면서 더더욱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그렇게 주말에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요새 조금씩 주말에도 와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성에는 안 차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물리하고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좀 비중을 좀 따져주면 어떤 비중으로 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야자 시간이나 이럴 때는 보통 다 수학에 올인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자 끝나고 기숙사를 가서 그때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이런 과학 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습도 끝나면 새벽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뭐 어려웠던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과학 공부를 한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 과학이 좀 머리가 아프다 하는 날에는 국어, 영어 복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국어랑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따지면 몇 시간 정도예요? 1시간 조금 넘거나 2시간이 채 안 되는. 일주일에? 네.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생님?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두 분이 갈등거리가 있는데 사실상 뭐 두 분의 뭐 사이가 나빠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사실상 이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가 어떠한 방법을 좀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준 학생, 지망하고 있는 대학과 학교가 어딘지. 저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아니면 신소재공학과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바람이지만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도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쪽 과기원 쪽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친구는 뭔가 나중에 연구자 같은 게 되고 싶어요, 혹시? 연구자도 물론 꿈에 있지만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가 좀 꿈인. 대망의 이제 내신 성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은 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1학년 1학기 때는 2.00이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2.65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럼 1학년 1학기 때에 비해서 1학년 2학기 때의 내신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국어, 영어도 있지만 네. 한국사랑 사회 쪽이 확 떨어지면서 음. 등급도 같이 훅 떨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과목을 편식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일단 수치로 봤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식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근데 본인이 좋아한다고 했던 수학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에서의 원점수는 또 낮아요. 자, 그러면 이 원점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수학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중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말 때 이제 성적을 1등급을 받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 해서 조금 해이하게 놨더니만 방심했구나. 네, 확 떨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망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진짜 수학이 3, 4등급도 확 떨어질 수 있겠다. 원점수가 60점대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1학년 2학기 기말 때 이제 수학 문제를 거의 한 1500문제 가까이 풀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만 다시 이제 확 올려서 딱 균형을 맞춘 그런 느낌으로 수학이 마무리돼가지고 여기 학교가 사실상 이제 내신 따기가 아주 좋은 학교는 본인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 내신으로 보면은 이제 2.29, 그다음에 이제 국수 영과 내신이 한 2.13 정도 되는데, 사실상 한양대학교의 뭐 전기 아니면 뭐 좀 과를 높여서 또 뭐 반도체라든가 아까 얘기한 뭐 신소재학과 이런 쪽에 사실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내신은 보통 최소 낮아도 한 1.8쯤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 과기원들 뭐 디지스트라든가 유니스트, 디지스트 여기 가는 친구들도 사실상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똑같은 친구들이 여기 원서를 솔직히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입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가장 좀 문제점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갈등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지금 낮은 부분, 그래서 원하는 대학들이 친구를 과연 뽑아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사실상 우리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쳤던 3월 모의고사 기억하죠? 국어가 71, 수학이 50, 영어가 79, 물리가 43, 지구과학이 33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리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또 수학 모의고사 성적은 이상하게 좀 제일 낮아요. 어땠어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나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아, 이 예상을 했어요? 수학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네. 이상하게 수학은 한번 자신감이 오르면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해이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수학에 대해서. 좀 그만합니다. 잘하면 네, 교만합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못 참고 드디어 발언을 좀 하셨어요. 잘하면 교만합니다. 만약에 진짜 수능에서 이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성대학교 이런 학교들 정도의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인데,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런 성적이라고 하면은 친구가 원하는 대학은커녕 사실상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 그런 대학 갈 바에는 안 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교만함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엄마는 재수시킬 생각이 없어?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친구는 조금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인도 잘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대망의 이제 생기부인데, 생기부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잘 써진 생기부라고 하는 거는 내신 성적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 생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쭉 보면 뭐 진로 역량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평가, 뭐 그래서 B+를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1학년 기준에서는 좀 점수를 제가 후하게 주는 편인 것 같고, 이게 2학년, 3학년 기준이라면 사실상 이제 B등급 정도. 왜냐? 친구가 기본적으로 한 활동은 다 조사해요. 자, 신소재를 학습 후 이제 그래핀에 관심을 갖고 추가 심화 탐구를 진행했대요. 특히 그래핀의 전기, 기계, 과학, 열정 성질을 구리 규소와 비교한 점이 돋보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를 어디서 공부했어요? 인터넷에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면서 좀 찾아봤고요. 네. 그래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한 것도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고등학생 수준의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좀 알려주는 동영상 강의도 찾아보면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인터넷이네요. 네. 우리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생을 평가할 때 요 멘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봤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너무 어려운 그죠?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요 세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학사정관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친구의 모습이지 지식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 일부러 예시를 들어온 게 뭐냐면 국어 비교과.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에 대한 글을 읽고 햇빛이 밝은 날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왜 햇빛이 밝으면 스마트폰이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했어요. 자, 그럼 뭔가 궁금해서 탐구한 것처럼 보이죠?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돋보인대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무언가를 조사한 내용에 돋보인다라고 써줬어요, 선생님이. 자, 그 상태에서 어떤 연구가 실행되는지 추가로 탐구하고 싶다는 학습 계획을 세운 것에서 뛰어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확인했대요. 이게 2023년 고1 모의고사의 지문 요약이에요. 2023년에 고1 모의고사의 국어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국어 지문을 그대로 요약한 거라서 이 내용을 보고 친구가 정확하게 한 내용을 찾으면 뭐냐면 추가로 탐구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친구가 사실상 한 건 여기서 계획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이 학생부 종합의 시작은 여기서예요. 이 지문을 읽고 저거를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부터가 친구의 공부 방법인 거죠. 아까 얘기한 우리 과학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소재 그래핑 관련해서 친구가 추가 탐구 심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서 추가 탐구를 심화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약간 막말로 표현하면 이게 챗 GPT와 다르지 않아요. 그럼 특히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저 챗GPT를 많이 써서 생기부를 쓰는 바람에 지식에 대한 정보의 과정은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고 있으면 이 친구가 무슨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하고 독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던 연구들을 대학 교수들이 계속 발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반대되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고 검증해가는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이 친구는 정말 반도체학과를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요 생기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있으면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인터넷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다 라고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탐구에서 조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보고서를 써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뭐든지 다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라.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화학 촉매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런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신, 이제 생기부, 이제 모의고사 성적까지 이제 다 봤는데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신 성적으로 학생의 수시 지원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수시 원서를 좀 기준으로 보면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과 전형을 반드시 좀 지원해야 되는 경향성이 좀 필요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한다면 인하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친구의 좀 관심사를 좀 살릴 수 있는 여기 대학을 좀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여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합 5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더하기 여기 전기전자공학부가 원래는 이제 전자공학부랑 전기공학부 따로 뽑다가 합쳐지면서 아마도 이제 전자공학과의 입결로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으로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안정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의 교과 전형의 융합 반도체학과 혹은 충남대학교의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학과를 좀 결정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는 2개 합 6등급이에요. 그래서 아까의 최저보다 한 등급 더 낮긴 합니다. 종합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원하는 대학을 다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건국대, KU 자기 추천의 물리학과, 상향 지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시스템 반도체학부의 상향. 특히 우리 동국대학교는 학생의 진로 역량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거라서 친구는 이런 반도체 역량을 굉장히 많이 좀 이 생기부에 잘 녹여낸다고 하면 동국대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반도체에 충분히 진로 역량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의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의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그렇게 해서 여기 원서가 지금 내신으로 보면 약간 적정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진로 역량을 좀 더 많이 평가하는 학교인 학교가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전형의 전자공학 전공으로 해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친구의 학업 역량도 충분히 그 정도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원서보다는
훨씬 더 높게 원서를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는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관리해주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관리해줄 수 있는 게 원래 플래너란 도구였었던 거예요. 내 공부의 결과물에 최소한 시간이라도 보여줄 것. 요거만큼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예준 학생 오늘 좀 듣고 나서 좀 어땠는지, 앞으로 이제 편식 공부를 할 건지 아닐 건지. 이제 앞으로는 편식 공부가 아니라 적절하게 다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플래너도 적어서 엄마랑의 갈등도 그죠? 좀 풀고, 그리고 제 공부에 대한 사고방식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셨어요? 걱정이 좀 많으셨는데. 소화제를 그냥 한 트럭 먹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편파적으로 아이를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너무 뜰에 갇혀가지고 아이를 봤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쵸. 거를 좀 많이 네.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입시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